뒤진다. 자, 그럼 여러분도 저 한 번만 타봐도 될까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역대급 차량을 만나보기 위해 P1 컴퍼니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슈퍼카, 국산차, 수입차 많은 차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차는 진짜 역대급 차량으로 하이퍼카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스포츠카까지는 알겠는데 하이퍼카는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카의 정의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스포츠카 하면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퍼포먼스 한 300마력 정도 언저리가 스포츠카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마력대에 2억에서 한 5억 정도 사이를 슈퍼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퍼카는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6억에서 7억 이상 가격도 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희소성이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이 오늘 뒤에 있는 이 차량은 하이퍼카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차량으로 거의 하이퍼카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는 바로 페라리 라페라리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차들을 진짜 좋아하고 많은 차들을 만나고 하지만 제 드림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현실성이 없는 드림카로 딱 한 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라페라리를 정말 사고 싶습니다. 라페라리도 두 개가 있거든요. 뚜껑이 안 열리는 라페라리가 있고 탑이 열리는 모델이 있어요. 걔를 아페르타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라페라리, 그냥 탑이 안 열리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페르타는 얘보다도 생산 대수가 더 적고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라페라리보다 이 뚜껑이 열리는 아페르타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라페라리는 과연 얼마 정도 할까요? 출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옵션을 얼마 집어넣고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차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하이퍼카 같은 경우에는 각 브랜드에서 넣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은 다 집약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든지 이 오너분이 선택을 하면은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외관이 그냥 카본으로 다 하고 싶어, 전체 다 카본으로 넣어줘. 그러면 실제 물론 얘가 다 통카본이긴 해요. 도색을 안 올리고 그냥 이 안쪽에 있는 카본을 보여주고 싶어 하면은 그냥 이 클리어 다 빼고 카본으로 해서 색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이거 페라리 마크 말고 나 우리 집만의 그런 가문의 문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줘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 역시도 보통 차 시트가 나오면 그냥 시트가 나온 상태에서 사람이 몸을 맞춰야 되는데 라페라리 같은 하이퍼카 같은 경우 차를 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제작자분들이 와서 실제 오너분의 체형에 맞게 이 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프라이빗한 룸에서 우리 VIP 고객님 여기 오셔가지고 한 번만 앉아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럼 딱 그분 체형에 맞는 이 시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이퍼카 같은 경우에는 원 바이 원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옵션과 컬러 조합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라페라리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 라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출시된 차가 5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3대 정도?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3대 이상은 수출이 나갔다고 합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대단한 차가 왜 수출이 나가는 거야? 그냥 타고 다니지.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수출이 나가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출시 가격이 이 라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언저리 정도에 보통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가가 한 6억에서 7억, 거기에 옵션들 막 들어가면 10억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가기는 하는데 수출을 나가는 이유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에요. 하이퍼카가 비싸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16억 정도에 이걸 삽니까? 비싸긴 하지만 소장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서 정말 제발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나간 금액도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의 금액을 받고 보통 수출이 나갑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라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출시된 차량이고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야, 차 사기만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출시 가격이 16억인데 한 두세 배만 팔아도 30억, 40억이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 하이퍼카의 경우 사기만 하면 다 거의 대부분 두세 배 가량 돈이 올라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동차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술품, 그러니까 소장 가치가 있는 예술품으로 접근을 해야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정한 라페라리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 차를 사려면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페라리에서 초 VVVVIP들에게만 이 라페라리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페라리를 가장 많이 산 분들 순서로 따져가지고 탑3, 뭐 탑4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라페라리가 이제 뭐 배정이 되죠. 네, 야, 너네 한국 페라리 판매가 한 뭐 몇만 대 정도 됐으니까 너네는 세대만 배정받아. 이러면 우리나라 페라리 고객분들 중에 탑3 이렇게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페라리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라페라리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많이 배정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대, 이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대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탑5 안에 끄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리뷰하다 보면은 페라리에는 마일리지가 있다. 맥라렌, 람보르기니에도 마일리지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하이퍼카 한정판 모델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모으는 겁니다. 페라리 브랜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차를 사주는 초 VVIP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이런 마일리지 하이퍼카라고 보면 되죠. 야, 페라리 한 10대 그냥 쫙 사. 그러면은 손해가 또 볼 수 있잖아요. 뭐 5억짜리 사가지고 뭐 한 1, 2년 타면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그 10대 하면 한 20억 정도 손해를 보는 거겠죠? 아, 이거 너무 큰 돈인데 할 수 있지만 요거 라페라리 하나, 하이퍼카 하나 배정받으면 내가 탔던 손해 그냥 한 번에 다 메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반도체 이슈, 반도체 대란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 시기에는 페라리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를 보통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번호판 안 달려 있죠. 타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소장을 하고 있다가 아는 분들 사이끼리 거래를 하는 차가 바로 이런 하이퍼카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재미난 게 페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하이퍼카를 출시를 하고 그 하이퍼카의 기술이 이후에 출시되는 그 양산 모델에 적용이 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라페라리가 한 100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이쪽에는 주유, 저쪽에는 배터리, 전기 모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위치를 해 있죠. 라페라리가 처음 나왔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오면서 매니아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와, 페라리에서도 드디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라페라리가 나오고 바로 뒤에 나온 거는 뭐 488 뭐 이런 모델이에요. 이때까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됐죠. 하지만 지금은 이 라페라리에 버금가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바로 SF90이죠. 라페라리의 그런 하이퍼카의 성능과 기술이 들어간 SF9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본넷에 이렇게 에어덕트가 커다랗게 뚫려 있는 게 이전 페라리들은 없었거든요. 뭐 458, 488까지 없다가 488 피스타부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이퍼카라는 게 단순히 뭔가 그냥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초 VVIP들에게 주는 선물 이런 걸 넘어서 각 브랜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 추후에 출시되는 모델에 이제 적용이 되는 기술들을 먼저 선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페라리에 들어있는 디자인 요소들, 그리고 기술들, 성능들이 추후에 출시되는 차들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뭐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좀 하긴 좀 뭐하지만 진짜 다 너무 예뻐요. 이 뒤태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의 극단적인 디자인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러지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하이퍼카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에요.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컬러를 좋아하지만 페라리 하면 뭐예요? 보통 빨간색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빨간색 말고도 또 정말 많이 나가는 게 바로 이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도 정말 인기가 많은 컬러 중에 하나죠. 근데 살짝 아쉬운 게 키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거 옛날 키.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자, 그리고 요거를 꾹 누르면 본넷이 열리는데, 안쪽에 제가 이 차는 다 통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다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깥에 이제 도색을 입히고 그 위에 클리어를 올린 거죠. 근데 나는 이 안쪽에 있는 카본의 색감이 더 보여주고 싶다, 바깥에 외부 컬러 필요 없다, 그럼 추가금 내면 얘기했던 대로 요 안에 있는 카본으로 이 위에를 다 덮어줍니다. 고객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하이퍼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슈퍼카들 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앞에 본넷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라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에어덕트가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기본 그냥 페라리나 그냥 람보르기니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여기 안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있죠. 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런 하이퍼카는 슈퍼카들보다도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게 그 편의 기능이나 뭐 아니면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게 더 없어요. 이 차가 데일리카도 아니고 여기다 짐을 왜 실어 넣겠냐라는 마인드 때문에 수납 공간을 따로 거의 안 만들어 놓은 거죠. 엔진룸 쪽에 있는 커버도 다 통카본으로 되어 있고 진짜 고급스러운 재질로 안쪽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차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앞에 주차 센서가 없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운전 못하는 사람이 탔다가는 그냥 대진다. 또 보면 알겠지만 엄청 넓고 엄청 길죠. 이거 자칫 잘못해서 박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뒤에는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이쪽에 센서 있고.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전화번호. 이 얘기 했다가 우리 와이프 진짜로 믿더라. 우와, 페라리에는 전화번호도 있어?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거 안개등. 진짜 라페라리는 이 뒤태가 그냥 미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자인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센터락이 이쪽에 달려 있죠. 이런 것들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타이어 사이즈가 도대체 몇이냐? 265, 30, 19인치네. 여기는 345, 30, 20인치야. 와, 그러니까 이만하다는 얘기, 이만하다는 얘기. 라페라리가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 버터플라잉 도어. 뒤진다. 엄청 가벼워. 유압식이고 차 자체가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무게들을 가지고 있죠. 탑이 안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페라리는 이 위에 천장까지 버터플라잉 도어가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게 살짝 열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왜 위까지 열리냐면 탑승자가 타고 내리기 편하게. 그러니까 워낙 이 폭도 좁고 폭도 좁기 때문에 탑승자가 타고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고 내리기 쉽게 이 위에까지 열리는 거죠. 요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맥라렌 720도 이렇게 위에가 열려요. 카본 터브 방식이에요. 카본 터브가 어떤 방식이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약간 이 운전석만 욕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장점이냐면 차가 진짜 다 부서져도 안에 운전석과 조수석 이 실내는 그냥 멀쩡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내 강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아페르타라고 탑이 열리는 모델, 그러니까 탑을 이렇게 거치해서 넣을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장이 열리진 않고 요게 이제 앞에만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앞에나 이쪽 본넷은 이 카본이 보이게 됐는데 클리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는 클리어층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에는 이 클리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카본의 색감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차라고 하면은 이게 앞에까지 이어져 있고 이 문만 열리잖아. 근데 라페라리는 어때요? 안쪽까지 슬림하게 쑥 들어가 있고 이 옆에 사이드가 그냥 문이랑 연결돼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봐봐. 여기. 자, 그럼 여러분도 저 한 번만 타봐도 될까요? 제 슈퍼카 타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하이퍼카 타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들은 다 이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발부터 한번 넣고 엉덩이 먼저 이렇게 쑥 들어간 다음에 왼쪽 발을 당겨주면 되는 거죠. 키가 이렇게 넣고 돌리는 거예요. 스마트 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키로 되어 있는데 이 하이퍼카의 계보로 따지면은
있던 페라리 이전이 F40 그리고 F50 요거는 이제 일본에 전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대인가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소장 가치가 더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엔초 페라리 F50 다음에 엔초 페라리로 넘어가고 엔초 페라리 후속이 바로 이 라페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뛰어나고 와 여기 이게 닫으면 돼 이렇게. 이 안쪽까지 다 카본 알칸테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요거는 그리고 디커텐들로 되어 있고 요거 불빛 들어오는 거는 그거예요. 저 변속 타이밍 알려주는 거. 그리고 클락션이 보통 페라리가 요즘에 나오는 건 좀 다르는데 이쯤 나왔을 때 2010년도쯤 나왔을 때 라페라리 뭐 488은 클락션이 여기 없어요.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어 요거 이제 후진 그 다음에 여기 오토 요 오토는 뭐냐면 패들 시프트 이렇게 막 당기다가 자동 변속으로 돌리고 싶으면 그냥 요 버튼 누르면 되고 오토 버튼 누르면 되고 비상 깜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들어오네. 488이랑 비슷하네. 후방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구나. 여기 USB 단자 하나랑 시거잭도 이쪽에 있고 이런 공조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뒤에 이제 나만의 존재감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차들한테. 운전자는 안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엔진룸에 빨간색으로 불 들어와요. 어때요 이거? 아 미쳤어요. 진짜 그냥 미친 차입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리미티드 에디션 499대 중 한 대 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근데 진짜 일반적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없어요. 보통 글러브 박스 이렇게 있잖아 조수석에. 없어요. 조그만하게 여기 뭐 열리는 거 있죠. 요거는 이게 다예요. USB 단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ECM 룸밀러도 아니고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햇빛 가려지겠냐고. 안 가려져요. 그냥 모든 게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만 들어가 있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차 라페라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차의 포인트는 그냥 뭐 우와 하다 끝날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사는 차고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왜 이렇게 우울해요? 우울한 게 아니라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포카에서 사용을 하는 스마트 스캐너 2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진단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손쉽게 점검할 수 있으며 간단, 기본, 상세, 정밀 4단계의 진단 삭제 기능으로 고장 코드를 조회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시 속도, 과속, 급감속, 연비 등 주행 데이터를 포함한 기록이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상세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을 뿐더러 인포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신의 운전 스타일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플을 통해서 HD,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계부, 내 차량의 주차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 차를 관리하고 싶다. 인포카와 함께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